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통계학 특강 둘째 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연력학 우리가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이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캐노니컬 앙상블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에 비해서 훨씬 계산이 쉽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같게 나옵니다. 미리 스포일러를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굳이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로 기억하시겠지만 어제 그 고난의 행군을 갈 필요가 없이 캐노니컬 앙상블을 사용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우리가 원하는 물리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어제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죠. 이제 앙상블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 소개하는 슬라이드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의 시스템의 통계를 우리가 내기 위해서 가상의 시스템들의 카피본들을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렸지만 개의 매크로 스테이트, 거시 상태를 복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복제본들은 이제 서로 다른 마이크로 스테이트에는 있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제 이제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요 캐노니컬 앙상블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 캐노니컬 앙상블 요 사실 3페이지가 제가 나눠드린 강의자료랑 조금 달라졌는데요. 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기 때문에 제가 더 간단하게 바꿔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픈이 아니죠. 클로즈드 시스템입니다. 급하게 아침에 수정을 했더니 네. 클로즈드 시스템으로 만든 이제 연력학적 앙상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로즈드 시스템이 뭐였죠? 우리 연력학에서 공부했던 거 생각하시면 에너지를 주위와 교환할 수 있는, 그렇죠? 하지만 물질 교환이 되지는 않는 그런 형태의 개를 우리가 클로즈드 시스템, 닫힌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애들을 모아서 만든 연력학적 앙상블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에너지가 바뀔 수가 있겠죠.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니까. 즉, 내부 에너지가 낮은 값을 가질 수도 있고 높은 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이 그냥 아무 값이나 다 가질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앙상블을 어떻게 우리가 상상을 하면 좋냐면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개의 복제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복제본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는데 얘들이 이제 주위랑 에너지를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 다. 그런 상태에서 무언가는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애들이 평형이 될 테니까 그 무언가를 하나 고정을 합니다. 걔가 뭐냐면 온도입니다. 온도를 고정을 해서 주위의 온도를 일정하게 만들므로써 결국 그렇게 되면 평형을 이뤘다는 것은 열적 평형을 이뤘다는 것은 다른 말로 개와 주위가 다 똑같은 온도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각각의 복제본들의 에너지는 달라질 수 있어도 온도는 같게 유지가 되는 그런 앙상블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온도가 에너지 대신에 유지가 되는 그런 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존되는 양들이 입자의 수, 부피 얘네들은 원래 우리가 고정을 했었던 양들이고요. 그리고 원래는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에서는 에너지가 보존됐었는데 에너지 대신에 온도가 보존되는 것으로 이제 바뀌어서 캐노니컬 앙상블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이 복제되어 있는 개들은 다른 에너지를 가질 수 있어요. 왜냐면 에너지를 주고받고를 할 수가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다른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고 그 얘기는 사실 각각의 미시 상태들이 더 이상 그러니까 각 개들이 다 다른 에너지를 가지니까 각각의 미시 상태가 더 이상 같은 확률을 갖는다고 말하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왜? 요게 같은 확률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가 보존되는 개에서만 성립되는 얘기였습니다. 얘가 이제 가질 수 있는 마이크로 스테이트들이 엄청 엄청 많은데 그 마이크로 스테이트들마다도 에너지가 다 다를 수가 있고 이제는 얘네들이 더 이상 같은 확률을 갖는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정한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확률이 얼마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더 이상 단순히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수로 나눠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의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됐었어요.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수 분의 1을 계산을 해주면 그게 그냥 확률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동일한 확률을 가지니까. 근데 이제 동일한 확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동일한 확률이 아니기 때문에 확률을 구하는 무언가 우리가 체계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의 개념을 확장을 해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개념을 셰넌 엔트로피라고 부르고요. 자, 보시죠. 개가 있는데요. 개의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수가 무한개여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요. t를 무한대로 보내면 되는데 그냥 t개라고 변수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인덱스를 i라고 붙였을 때 얘들이 이제 확률이 pi로 존재할 수 있다.
라고 보겠습니다. PI가 얼마인지는 아직 안 구했어요. 그냥 PI라는 확률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앙상블을 이제 생각을 할 건데 얘는 요 동일한 시스템을 n개 이게 우리가 보통 쓰는 대문자 n이랑은 헷갈리니까 그건 이제 입자일수로 우리가 쓰니까 얘는 컬리 n이라고 부르거든요. 컬리 n. 그러니까 컬리라는 거는 꼬여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n은 n인데 꼬여 있는 n입니다. 컬리 n으로 이제 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를 무한계로 늘릴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걔가 있고 얘가 우리가 원하는 매크로 스테이트에 지금 존재를 하는데 얘를 복제를 이 컬리 n개만큼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앙상블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이 아니라 일반적인 앙상블입니다, 얘들은. 그래서 각 개들이 가질 수 있는 요 복제되어 있는 개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다를 수 있고 그때 얘들의 확률이 다 다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얘네들의 이 n개 중에서 이 중에서 i라고 하는 마이크로 스테이트를 찾을 확률은 얼마냐라고 하면 이 마이크로 스테이트 i가 나올 확률이 pi였으니까 결국은 n 곱하기 pi를 해주게 되면 n개의 무한히 많은 복제되어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요 마이크로 스테이트는 몇 개 있겠어요? 요 마이크로 스테이트에 있는 복제 개는 몇 개가 있겠어요? 그게 요 스몰 컬리 n i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어떤 애를 찾을 확률이 3분의 1이야. 근데 우리한테 300개의 샘플이 있어요. 그러면은 개를 찾을 확률이 그 개가 몇 개가 나오겠죠? 100개가 나오겠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가 컬리 n 개만큼 레플리케이트를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서 i라고 하는 상태를 찾을 확률이 pi였으면 개가 몇 개나 나오겠어요? 우리의 기대값은 두 개를 곱하면 되잖아요. 개를 우리가 컬리 스몰 n이라고 쓰겠다. 컬리 스몰 n i라고 쓰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확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 요 ni 개가 n 개 중에서 나오게 될 확률. 확률이란다. 죄송합니다.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 이렇게 복제되어 있는 개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A거나 B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칩시다. 그리고 얘가 60%, 얘가 40%의 확률로 존재할 수 있다. 라고 그냥 제가 이제 뭐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저한테 지금 걔가 10개가 복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6개는 A, 4개는 B 상태에 있겠죠. 맞나요? 60% 40%니까 10개를 곱하면. 근데 그러면 얘 중에서 6개는 A, 4개는 B가 될 조합의 수는 몇 개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요 복제돼 있는 애들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이라고 하면 얘가 A일 수도 있고 얘가 A일 수도 있고 얘가 A일 수도 있잖아요. 그 조합의 수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더 넘버 오브 컨비네이션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냥 10개 중에 6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조합의 수를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즉 10팩토리얼 나누기 6팩토리얼 4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얘는 지금 쉬운 예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요 ni라고 할 때 요 i가 두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수가 존재할 수 있어요.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그런 경우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컨비네이션의 수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분모가 조금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제되어 있는 개의 수 n 팩토리얼 나누기 그다음에 각각의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n 값과 그러니까 요 우리가 걔를 찾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든 마이크로 스테이트 T개의 마이크로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 팩토리얼을 곱해서 분모에 넣어주게 되면 요게 총 컨비네이션의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앙상블 전체에서 우리가 각각의 마이크로 스테이트를 요 ni개만큼을 배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조합을 잘해야 돼요. 이 통계학을 잘하려면 조합의 수 같은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요. 이게 애니메이션이 지워졌네요. 자, 요게 이제 W 값인데요. 얘를 가지고 우리가 엔트로피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경우의 수였으니까. 그래서 저게 결국은 뭐냐면 앙상블에서의 가능한 조합의 수잖아요. 얘를 가지고 이제 엔트로피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엔트로피를 쓸 수가 있고요. 얘를 이제 스털링 근사를 해주게 되면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스털링 근사는 기억나시죠? 네, 로그 n 팩토리얼이라는 게 n이 클 때 n 로그 n 빼기 n이 된다라고 하는 근사였고요. 쟤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얘를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좀 예쁘게 바꿔보려고 요 오른쪽까지 바꿀 건데요. 바꾸는 트릭은 별게 아니고요. 결국은 요 n이라는 게 뭐냐면 요 놈들의 총합이 됩니다. 왜요? 얘들이 결국은 각 마이크로 스테이트로 존재하는 복제된 개들의 수니까요. 그렇죠? 개들을 다 더하면 전체 복제 개의 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요게 성립을 하니까 요걸 이용을 해서 요 놈을 제로 바꿔줍니다. ni로. 그러면 여기 뒤에 서메이션 있고 여기 뒤에 서메이션 있으니까 서메이션을 빼서 묶어주면 kb 빼고 서메이션 i를 묶어주면 ni 그다음에 로그 큰 n 빼기 로그 작은 ni가 되겠죠. 지금 이게 죄송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있었으면 여기가 빈칸이었을 텐데. 그러면 마이너스 부 앞으로 빼주면 마이너스 kb ini의 로그 ni 빼기 로그 n이 되는데 요 놈은 이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묶어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리고 생각을 해볼게. 얘는 아까 뭐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냐면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요거를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 안에 있는 애는 PI가 될 거고요. 얘는 뭐가 되겠어요? NPI가 되겠죠. 그래서 N 요거는 상수니까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러면 엔트로피 전체는 앙상블 전체에 대한 엔트로피는 마이너스 NKB 그다음에 서메이션 Q PI 로그 PI가 됩니다. PI라고 하는 어떤 확률을 가졌을 때예요. 지금 그 확률의 형태는 아직 우리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우리가 요 라지 컬리 n 개만큼의 복제되어 있는 개들이 있을 경우에 전체의 엔트로피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하나의 복제 개가 갖는 엔트로피는 얼마겠어요? 요 S 값을 요 컬리 n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냥.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엔트로피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즉, 개의 엔트로피, 개가 가질 수 있는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i라고 하는 인덱스로 표시가 될 때 그 i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갖는 확률이 pi 라고 하고 그랬을 때에 이 개가 가질 수 있는 엔트로피는 이제 일반적인 엔트로피예요. 얘는 PI가 모든 마이크로 스테이트에 대해서 같지 않더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요 식이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셰넌 엔트로피라고 부르는 식이 되겠습니다. 네, 유도 과정은 뭐 그렇다 치고요. 네. 이래서 앙상블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많은 수의 복제되어 있는 개들을 상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 이런 거를 이제 조합 같은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편하죠. 자, 셰넌 엔트로피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잡담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곁길로 세워가는 얘기긴 한데, 요 셰넌 엔트로피는 이제 정보의 개념, 제가 정보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했었는데, 정보의 개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이론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 셰넌 엔트로피라고 하는 양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테이트 T가 있죠. T가지 종류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어떤 예측을 했어요.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뭐냐면 1번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100%고 나머지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0%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발언을 했을 때 그 발언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어떤 거를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 뭐 주식시장 같은 거 생각을 해봅시다. 아, 주식시장보다 좀 더 요런 예에 가까운 건 뭐를 해볼까? 대선을 예측한다고 해봅시다. 자, 대선의 후보들이 10명이 나왔어요. 자, 제가 거기서 A당의 김모 씨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신내림을 받아서 예측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말이 한 명을 제가 찍어서 그 사람이 100%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맞았다면 그 예측은 가치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있는 거죠. 가치가 엄청 높은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예측을 하겠는데 모든 후보가 될 확률은 다 같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자, 이거 두 번째 경우죠. 모든 후보가 될 확률이 같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전혀 가치가 없는 예측이죠, 이건. 정보의 양이 없어요, 이거는. 없다고 말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근데 별로 정보의 양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위의 상황은 정보의 양이 큰 거죠. 어떤 특정한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정보의 양이 큰 겁니다. 요 두 개 사이에 있는 게 예를 들면 민주당이나 국힘당에서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될 확률이 약간 있긴 하지만 뭐 이것도 별로 그렇게 정보량이 크지 않은 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아 모르죠. 뭐 신당이 갑자기 잘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근데 총선 뭐 대선은 지금 한참 남긴 했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이제 얘기예요. 그래서 정보의 양이라는 거는 확률이 어떻게 분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데 확률이 한쪽으로 몰리면 몰릴수록 사실은 정보의 양이 큰 겁니다. 그럼 거기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사실 이제 정량화를 할 수 있는 양이 엔트로피입니다. 정보의 양을 우리가 정량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식, 셰넌 엔트로피식을 이용을 하면 KB 서메이션 PI 로그 PI로 썼었죠. PI에 1이 들어가거나 0이 들어가면 다 0이 됩니다. 여기 1이 들어가면 얘가 0이 되고요. 여기에 0이 들어가면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0이나 1이 들어가면 다 0이에요. 그래서 얘는 엔트로피가 0입니다. 하면 밑에 같이 다 퍼져 있는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특정 값을 갖는데 그게 가장 높은 값을 갖습니다. 정보의 양은 그러면 위에가 더 우리가 많다고 했죠. 그러면 엔트로피랑 정보의 양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는 우리가 정보의 양이 많은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얻는다, 잃는다라는 것은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과정이고요. 그럼 연력학 제2법칙은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정보를 잃어가고 있는 우주 속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주제인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고 관심 있는 분들은 관련된 이제 책들을 함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대 엔트로피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확률 분포는 엔트로피가 가장 높아지는 경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식 막 이런 표현이 나와가지고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개에 대해서 개를 이제 앙상블을 우리가 구성을 했잖아요. 앙상블을 구성을 했을 때 넣어준 조건을 가장 잘 만족하는 확률 밀도는 무엇이냐면 엔트로피가 가장 커지는 상태다라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통계학하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크로 캐논이랑 앙상블을 우리가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MVE가 고정이 돼 있죠. 그 상태에서 엔트로피가 가장 높아지는 그런 확률 밀도 함수가 걔를 나타내게 된다. 라는 거고요. 이게 다 증명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캐노니컬 앙상블 MVT가 고정인 경우에는 그렇게 놓고서 엔트로피를 가장 높게 만들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K의 상태를 주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가장 높아지면 돼요. 근데 엔트로피가 높아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러분 어떤 함수의 가장 높은 값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미분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극대값, 극소값 찾는 거 그거를 이제 해주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셰넌 엔트로피 식을 여기다 가지고 왔어요. 일반적인 이제 확률로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KB로 나눠줬습니다. 원래는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차피 KB는 상수기 때문에 볼츠만 상수라는 상수기 때문에 나눠주나 안 나눠주나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좌변에다 나눠줬어요. 이게 뒤에 이제 계산을 편하게 해주려고. 자, 요 식을 우리가 맥시마이즈를 해주면 됩니다. 그 얘기는 얘를 미분을 해서 각 PI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되는데요.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무슨 조건이냐? 노멀리제이션. 모든 확률은 더해주면 항상 100% 1이 되어야 됩니다. 요거죠. 모든 확률은 더해주면 1이어야 된다. 이게 아무 변수가 아니고 요 모든 확률을 더해주면 1이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 요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는 그런 분포를 찾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식을 바꿔 써주면 뭐 1을 좌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제약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함수를 최대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최적화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큰 값을 찾으려고 해요. 자, 요것을 라그랑주라고 하는 이제 18세기에 활동했던 물리학자 이제 수학자였던 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냥 미분을 하는 것보다 자, 우리가 목표로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그냥 쉬운 예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함수가 만족해야 되는 어떤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자, 뭐 비유를 하자면 저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3차원 공간에 그린다면 이렇게 볼록하게 생긴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x, 여기가 y예요. 근데 그냥 얘를 최적화를 하게 되면 여기를 찾게 될 겁니다. 가장 높은데. 그렇죠? 볼록하게 그냥 무덤 같은 걸 생각을 하세요. 천마총 같은 걸 생각을 하시면 그 꼭대기를 그냥 찾겠죠. 제약 조건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요 선을 따라가는 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애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제약 조건을 주는 거예요. 기하학적으로 표시를 하자면. 그러면 요 선을 따라가는 애 중에서 요 점을 찾는 문제가 됩니다. 제일 높은 점. 이해되시죠? 이런 거를 제약 최적화, constrained optimiz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요거를 이제 라그랑주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해결을 했냐? 제약 조건을 이런 형태로 써라. 그리고 내가 이제 맥시마이즈 하려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쓴 다음에 두 개를 이런 식으로 합쳐서 써라. 이렇게 하고 상수를 하나 곱하고 g of x, y.
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한 다음에 자 보시면 제약 조건이 걸려 있고 그 앞에 어떤 상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약 조건은 0이기 때문에 얘를 상수를 곱해서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면 요 함수가 그냥 됩니다. 얘는 0이잖아요. 지금 요 식에 따르면. 그쵸? 이해되세요? 별거 한 게 아니고 요 f 가로 열고 x, y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0을 더해준 거예요. 근데 그냥 0을 더해주는 게 아니라 요 0이 되는 함수에다가 어떤 상수, 요게 이제 멀티플라이어라고 부르는데를 곱해줘서 그냥 더해주라는 거예요.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어쨌든 뭐 여기서 저는 이제 뺄셈을 할 건데 그렇게 해서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한 다음에 요 새로운 함수를 미분을 해주라는 거예요.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데를 찾으면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점을 찾는다는 겁니다. 제약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증명이 다 돼 있는 겁니다. 이런 건 다 수학적으로. 증명은 우리는 생략을 하겠고. 자, 똑같은 짓을 우리 해보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 설명은 여러분이 처음 듣는 거라서 신기해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의 목표는 요 함수를 최적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약 조건은 얘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래서 좌변으로 다 넘겨서 어쩌고는 0의 형태로 만들었어요. 새로운 함수 만들어야죠. 어떻게? 얘 빼기 상수 곱하기 얘. 그쵸? 이렇게 우리가 쓸 겁니다. 얘 빼기 요 엔트로피 빼기 상수 알파라고 하는 그냥 상수고요. 이 상수는 우리가 나중에 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 제약 조건을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얘를 각 PI에 대해서 미분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고 뒤에 붙는 애는 보시면 마이너스 알파의 PI 더하기 알파죠. 얘를 PI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해보시면 PI라는 거는 이제 P1, P2, P3 각각에 대해서 다 미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P1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여기서 살아남는 애는 P1에 대한 항밖에 없겠죠. P2, P3 등등은 다 P1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걔들은 다 날아가고 살아남는 애가 여기서는 보시면 로그 PI가 하나 나오고요. 마이너스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건 얘를 미분했을 때고 뒤에를 미분을 하게 되면 1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를 미분을 해주게 되면 알파가 하나 나오고요. 얘는 상수니까 날아가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걔를 0이라고 놓죠. 그러면 그리고 요 이제 연립방 정식 각 PI에 대해서 다 이걸 풀어주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적화를 해주게 되면 PI라고 하는 애는 요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알파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상수. 상수 들어가 있고 상수에 뭐 빼기 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1 해주고 그 익스포넨셜 위에 올리면 얘는 뭐예요? 상수. 그렇죠? 확률이 상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얘를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해가지고 알파를 구해주게 되면 결국은 PI라고 하는 것이 요 i의 개수, i가 이게 지금 1에서부터 W까지 가는 애거든요.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PI는 W분의 1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거 어디서 본 확률인데 어디서 본 거죠?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에서 우리가 구했던 거죠.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는 에너지나 입자의 수가 바뀐다는 조건을 넣지 않았어요. 걔네들이 고정돼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딱 확률의 총합이 1이어야 된다라는 이거는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 제약 조건 하나밖에 안 넣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의 결론을 줍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다 넣어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요거는 우리가 어제 한 거를 다시 그냥 다른 방법으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고요. 이제 우리가 다른 것을 해보겠습니다. 뭘 해볼 걸까요? 자, 이제 캐노니컬 앙상블을 해봐야죠. 캐노니컬 앙상블은 특징이 뭐예요? 에너지가 플럭추에이션을 한다는 거죠. 에너지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각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그 에너지가 다를 수가 있죠. 하지만 얘의 경우에도 성립을 해야 되는 게 있으니 뭐냐? 에너지의 총합은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이제 시스템의 그러니까 그 평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시스템의 평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존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건 이제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이건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그게 보존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게 뭐냐면 요게 지금 에너지의 기대값이죠. 각 확률 곱하기 각 마이크로스테이트의 에너지니까 그 기대값이 어떤 일정한 U라고 하는 값이 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넣어주겠습니다. 이게 에너지 보존에 대한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얘를 넣어주게 되면 똑같게 우리가 함수를 또 만들어주면 돼요. 다만 변수가 하나 더 붙죠. 자, 우리가 최적화하려고 하는 함수 넣어주고 제약 조건 1번 알파 붙여가지고 넣어주고 제약 조건 2번 이번에는 다른 변수, 다른 상수, 죄송합니다. 다른 상수 베타 붙여가지고 넣어주고 그리고 얘를 이제 미분을 해주면 돼요.
대단할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해주게 되면 요걸 이제 풀어주시게 되면 제가 미분 과정을 생략을 하고 식이 살짝 다르게 나옵니다. 앞에랑 비슷한데 살짝 다르게 나와요. 이번에는 이 아이에 대한 항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죠. 마이크로스테이트 에너지. 그러면 얘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노멀리제이션 컨스트레인트 얘네들을 다 합쳐서 1이 돼야 된다는 조건을 넣어주게 되면 요거를 합쳤을 때 1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바꿔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대입을 해주게 되면 여기는 상수 부분이니까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요 인덱스에 대한 포메이션 안에 남아 있어야 되죠. 쟤는 막 밖으로 막 빼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새로운 정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파티션 펑션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거고요. 분배 함수라고 부르는 녀석이고요. 요 녀석을 분배 함수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얘는 상수예요, 상수. 참고로. 상수고 걔를 이제 Z라고 부를 건데 걔는 어떻게 생겼어요? 결국 여기 이제 1이라는 조건을 쓰게 되면 얘를 이제 우변으로 넘겨주게 되면 걔가 Z가 나오죠. 그러면 요것이 바로 요 분배 함수의 정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요 항을 우리가 볼츠만 팩터라고 부릅니다. 볼츠만 인자. 이 볼츠만 인자들을 쭉 모든 마이크로 스테이트에 대해서 더해주게 되면 우리가 분배 함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용어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가지고서 뭘 할 거냐? 이 베타라는 놈이 그냥 상수라고만 했어요, 제가. 근데 무슨 상수지?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싶죠. 자, PI가 제가 이렇게 쓰는 거는 여러분들께 아직 소개를 안 해드린 건데 이렇게 생겼는데, 그쵸? 얘는 결국 뭐냐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EI의 익스포넨셜 1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근데 얘가 Z라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테이트 I에 있을 확률은 그놈의 에너지에 대해서 뭐 이런 이제 볼츠만 인자를 써주고 걔를 Z 파티션 펑션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게 바로 확률이 된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게 여기 이제 쓰여져 있죠. 이게 무슨 상수인지 정체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엔트로피식에다가 얘를 다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엔트로피식에다가 요 P를 넣어주는데 얘는 냅두고 여기만 넣어볼게요. 왜냐면 앞에 있는 PI는 굳이 넣을 필요가 별로 없어가지고. 자, 뒤에다 넣게 되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가 이렇게 생겼으면 나눠지죠. 나눠지는 성질을 이용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이 I 항과 그 다음에 로그 Z 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얘는 로그 익스포넨셜 어쩌구는 어쩌구죠 그냥 이것도 역시 수학적으로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애가 그냥 밖으로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로그 Z가 붙겠죠.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항은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다 플러스로 붙어서 없어지게 될 거고요. 첫 번째 항은 베타는 상수니까 밖으로 튀어나가고 PI, EI가 붙어있는 형태가 될 거고 뒤에 항은 로그 Z 곱하기 사실은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뭐예요? 확률의 총합이니까 얘는 1입니다. 그래서 얘는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로그 Z만 끝에 남게 됩니다. 됐죠? 여기 엔트로피래요. 자, 그런데 잘 째려보면은 이놈이 뭘까요? 얘 아까 우리가 사실 정의를 했었죠. 얘가 내부 에너지 U였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약 조건으로 넣었던 놈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요 좌변은 베타 U 플러스 로그 Z라고 하는 성질이 나오게 됩니다. 갑자기. 네. 자,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KB를 좌우변에다가 곱해가지고 식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연력학에서 배웠던 내용을 사용을 해서 베타가 무엇인지 결정을 할 겁니다.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 연력학에 따르면 우리가 엔트로피를 내부 에너지로 미분을 해주게 되면 T분의 1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할 거예요. 보시면은 얘는 상수입니다. 상수항이고요. 통째로 상수고요. U로 미분을 해주면 뭐가 나올까요? U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 자, Y는 AX 더하기 B를 X로 미분하면 뭐가 나올까요? A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KB 베타가 나오게 됩니다. 네. 엄청 대단한, 이게, 다들 넋을 놓고 있군요. 네. 자, 여기에서 베타의 정체가 나오죠. 베타는 KB T분의 1이 됩니다. 제가 그냥 상수라고 했던 얘기를 했던 앤데, 엄밀하게 지금 다 증명을 해서 얘가 사실은 KB T분의 1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볼츠만 상수 곱하기 온도 분의 1. 그래서 얘는 이제 온도 분의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온도, 인버스 템퍼러처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요. 베타라고 하는 기호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베타라고 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그리스 알파벳 두 번째 문자고 그냥 어떤 그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는 상수로 원래 쓰던 애인데 걔는 이제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이제 그냥 물리학자들한테 베타라고 하면 1 오버 KBT를 보통은 의미를 합니다. 다른 컨텍스트를 주지 않으면. 그래서 일반적인 상수보다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 네임드 상수가 돼버렸죠, 얘가. 자, 그래서 얘를 다시 넣어가지고 식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 또 엄청 신박한 결과를 얻게 되는데, 자, 얘를 여기다 다시 넣을게요. 넣으면 어떻게 돼요? 베타가 좀 지우고 다시 합시다. 베타가 KBT분의 1이니까 KBKB 지워지게 되고, 그러면 S는 T분의 U 더하기 KB 로그 G잖아요. 자, 이번에는 얘를 좌변으로 넘기고 얘를 우변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KB 로그 Z는 U 오버 T 빼기 S인데요. 좌변에다가 T를 곱해줄게요. KBT 로그 Z는 U 빼기 TS가 됩니다. 여기 있죠? 근데 U 빼기 TS가 뭐였어요? 얘가 헬로몰츠 에너지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졸지에 파티션 펑션에다 로그를 취한 다음에 마이너스 KBT를 곱하면 헬름홀츠 에너지가 된다. 파티션 펑션을 니놈들이 알면 아니 니놈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니놈들이고 부르다니 파티션 펑션을 네가 알면 이제 파티션 펑션으로부터 헬름홀츠 에너지를 자동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신박한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아닌가?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학적으로 쫙 정리를 해가지고는 엄청난 것들을 얻었어요. 그 엄청난 보물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면 캐노니컬 앙상블을 우리가 가정을 하면 즉 에너지가 플럭추에이션을 할 수 있는 대신에 온도가 일정한 앙상블을 생각을 하면요. 그때 시스템을 마이크로 스테이트 I, 에너지가 이 I인 이 마이크로 스테이트 I에서 찾을 확률은 이렇게 주어지는데 걔는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베타라는 놈 정책 까지 우리가 알았으니까 걔까지 넣어가지고 써주게 되면 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Z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BT분의 EI 이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요게 확률. 두 번째, Z는 뭐냐? 얘는 파티션 펑션이라고 하는 애인데, 분배함수라고 하는 애인데, 그냥 요 볼츠만 팩터들을 싸그리 싹싹 더해주면 나오는 애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이크로 스테이트에 대해서 요 볼츠만 팩터들을 더해준 놈이 바로 이 파티션 펑션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헬름홀츠 에너지 니들 얻고 싶어? 야, 파티션 펑션 구한 다음에 로그 취하고 마이너스 KBT 곱해. 그러면 그게 헬름홀츠 에너지야. 이게 엄청 어려운 줄 알았지? 야, 이 연력학에서는 어렵게 구하지만 통계역학은 쉽게 구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헬름홀츠 에너지를 알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안 겁니다. 여기 제가 수정을 안 했네요. Z를 써야 되는데. 자, 헬름홀츠 에너지는 우리가 연력학에서부터 걔의 미분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이거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라서 제가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쓰자면 얘는 DADT, 얘는 DADV, 얘는 DADN에 해당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름홀츠 에너지 구했잖아요. T로 미분하세요. 그러면 엔트로피가 나와요. 헬름홀츠 에너지 구했잖아요. V로 미분하세요. 그러면 압력 구할 수 있어요. 헬름홀츠 에너지 구했잖아요. 몰수로 미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케미컬 포텐셜 구할 수 있어요. 라는 게 됩니다. 다 구할 수 있죠. 자, 그다음 내부 에너지 알고 싶어요. 자, 내부 에너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부 에너지도 역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식을 풀어서 써보면요. 얘 이제 우리가 알았죠. 얘가 이 녀석이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잘 째려보니까 이거 좀 우리가 신박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요 놈을 한번 봅시다. 자, 로그 Z, Z 파티션 펑션이죠. 파티션 펑션의 로그 취한 놈을 베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로그 X, Y라고 하는 애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줄 때 요 녀석이 이제 성립하는 게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죠. dy dx의 d 로그 y d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체인룰이라고 부르는 미분을 사용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 요 놈이 뭐냐면 y분의 1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이용을 해주게 되면 요 y 자리에 z 넣고 x 자리에 베타 넣으면 요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요 z를 미분을 해주려고 보니까 z가 누구였어요? 아까 서메이션 i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2i였죠. 얘를 베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가볼게요. 이렇게 안으로 서메이션 기호와 미분 기호를 바꿀 수 있는 경우는 두 개의 변수가 상관이 없는 경우 i랑 베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두 개의 변수이기 때문에 두 개를 바꿔 써줄 수가 있고요. 바꿔 써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거 이제 베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 거니까 미분을 해주게 된다면 마이너스 2i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위에는 그냥 요 놈이 이렇게 살아남게 되겠죠.
맞죠? 네. 그렇게 되니까 요거를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서 써주게 되면 요 자리에다가 얘를 넣어주고 마이너스 부 앞으로 빼주게 되면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맞죠? 어? 여기 있는 데랑 똑같게 생겼네. 부호만 빼고. 그쵸?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U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D 로그 Z D 베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잉. 파티션 펑션을 구했더니 파티션 펑션에 로그 취하고 마이너스 KBT 구했더니 헬름홀츠 에너지. 파티션 펑션에 로그 취한 다음에 베타로 미분해주고 마이너스 붙이면 내부 에너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개수를 구하느라 어마어마한 삽질을 하고 n차원 부의 뭐야 볼륨을 구하고 막 이런 거를 안 해도 됩니다.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노니컬 앙상블을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티션 펑션을 한번 구했다라고 한다면 그놈으로부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헬름홀츠 에너지 구할 수 있고 내부 에너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엔트로피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헬름홀츠 에너지 미분에서도 구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요 두 놈 사이에 관계가 있죠. 또 엔트로피로 엮여 있는 관계. A는 U 빼기 TS라고 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이걸 그냥 이용을 해서 단순 아리스메틱 산술 연산으로 엔트로피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미분을 굳이 하지 않고도. 그렇죠? 두 개가 그리고 항상 같은 결과를 줍니다. 무조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얘기했듯이 헬름홀츠 에너지에서 미분에서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값들, 압력이라든가 케미컬 포텐셜 등등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션 펑션은 통계역학의 왕입니다. 통계역학의 중심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죠. 파티션 펑션은 개의 모든 연력학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놈이다. 얘만 알면 끝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멋있죠? 그래서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드리면 파티션 펑션이 있어요. 예로부터 우리가 헬름홀츠 에너지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5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로그 치하고 마이너스 KBT 곱하면 헬름홀츠 에너지 구할 수 있고요. 다음에 내부 에너지 구할 수 있습니다. 뭐 베타로 로그 치한 다음에 베타로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내부 에너지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엔트로피도 이제 두 개를 빼가지고 구할 수가 있고요. 또 미분을 해주게 되면 프레셔나 케미컬 포텐셜 등등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파티션 펑션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자 여기까지 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오늘의 두 번째 시간에 좀 이따가 예제를 통해서 실제로 이게 얼마나 잘 성립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제 풀었던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어제는 굉장히 고생을 했죠. 여러분의 뇌와 저의 입이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의 입은 여전히 고생을 하겠지만 여러분의 뇌는 덜 고생을 할 겁니다. 수학이 덜 복잡해요. 네, 그래서 이 캐노니컬 앙상블이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시간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슈를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에너지가 이제 바뀔 수 있다고 했어요. 걔가. 그렇죠? 그러면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앙상블을 만들었습니다. 아, 걔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놈은 에너지가 마이너스 100kJ인데 다른 놈은 300kJ예요. 그러니까 맥 에너지가 엄청 들쭉날쭉해. 그래서 뭐 그 디스트리뷰션을 그려보면 평균 값이 10kJ여야 되는데 막 어떤 놈은 300kJ, 어떤 놈은 마이너스 100kJ 이래가지고 막 걔들마다 들쭉날쭉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굉장히 10kJ 근처에 애들이 다 모여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상황이 이해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걔를 측정을 했을 때 우리가 평균 값이라고 아까 그 내부 에너지를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마이크로 스테이트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평균 값으로 우리가 이 내부 에너지를 정의를 했었는데요. 측정을 할 때마다 사실 막 300kJ에서 마이너스 100kJ까지 들쭉날쭉하다고 하면 요 내부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보존된다는 걸 우리가 가정을 하고 했는데 진짜로 보존되냐? 진짜로 저 플럭추에이션이 무시할 만큼 작냐? 라는 걸 우리가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이 그렇게 수학적으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소개를 하고 첫 번째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평균 값으로부터 에너지가 얼마만큼이나 도망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건 뭘로 할 거냐면 우리가 통계에서 배웠던 표준 편차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 역학은요. 진짜 통계예요. 통계를 써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씁니다. 그래서 통계 역학이에요.
근데 평균과 표준 편차까지만 써요. 사실 그 너머에 있는 막 T 검정, Z 검정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딱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엄청 많은 수의 입자들이 있다고 했을 때 걔들을 통계적으로 처리를 해서 연력학적으로 의미 있는 양들을 끌어내는 게 통계역학인 거죠. 여기서도 그 이제 한 예를 볼 수가 있는데요. 표준 편차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사실은 이건 정의는 아니고 정의식으로부터 유도할 수 있는 간단한 식인데요. 그건 이제 확통 시간에 여러분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에너지의 표준 편차, 정확히 말하면 이건 분산이죠. 표준 편차의 제곱. 요게 표준 편차고 표준 편차의 제곱인 분산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에너지의 평균값 제곱이 요 뒤에 붙은 애고요. 얘는 뭐냐면 에너지 제곱의 평균값이죠. 두 개는 다른 양입니다. 제가 이게 학부 수업 같으면 이걸 또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는데 스킵하겠습니다. 수학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자, 근데 얘는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에너지 제곱값의 평균값이니까요. 에너지 제곱을 각 마이크로 스테이트에 대해서 구하고 걔를 확률을 곱해주게 되면 그놈의 기대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확률이 얼마인지 알잖아요.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입을 해줍니다. 얘를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좋겠죠. 얘를 구하고 그다음에 걔랑 얘. 얘는 우리가 아까 요 내부 에너지로 갖게 놓았던 양입니다. 기억하시죠? 식은 한 번 더 써주면 확률을 역시 확률에 대한 식을 넣어주게 되면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또 마술을 부릴 시간입니다. 수학적인 마술이죠. 자, 아까 우리가 수학적인 마술을 한번 부렸는데 어디서 부렸냐면 내부 에너지 구할 때 제가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로고 Z를 베타로 미분을 해볼까요? 그랬더니 결론이 그게 내부 에너지의 마이너스 값 붙은 게 나왔어요. 똑같은 짓을 비슷한 걸 할 겁니다. 뭘 할 거냐면 요 내부 에너지를 베타로 미분을 할 겁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자, 얘를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타가 들어가 있는 항이 여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Z라고 하는 애가 잘 보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베타를 그 안에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베타가 들어가 있는 항이 두 개가 있고요. 얘는 베타를 포함하지 않고 있죠. 자,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보면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익스포넨셜 i 나누기 제타 z. 근데 순서 바꾸고요. 서메이션이랑 미분은 순서 바꿔도 된다고 했으니까 순서 바꾸고요. 근데 이 i는 베타랑은 안 만나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i는 앞으로 빼줄게요. 그리고 스텝을 하나 줄이기 위해서 빼주고 안에를 이제 보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2i 나누기 z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합성함수의 미분법 해가지고 얘랑 얘 이제 미분해 주시면 되죠. 두 개, 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결과가 여기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줬을 때 나오는 결과가 요 위에 있는 첫 번째 항이고요. 얘 z분의 1을 미분해줬을 때 나오는 결과가 요두 번째 항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미분하는 거 해봤죠? 그거 그냥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네. 그 형태 미분해주면 요 항에서 얘가 나오고 요 항에서 요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 결과를 이제 또 잘 보면요. 요 놈은 뭐예요? 앞장 살짝 커닝하셔도 되는데 요 놈은 뭐예요? 얘는 얘입니다. 에너지 제곱의 기대값이 됩니다. 자, 뒤에 놈은 조금 우리가 계산을 한번 더 해봐야 되는데 제가 써놨나? 어, 써놨네요. 자, 얘는 그래서 요 놈이 되고요. 사실 그냥 한 단계를 더 써놓은 건데 얘가 PI니까 이렇게 쓰면 어쨌든 결론은 얘가 얘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뒤에 놈은 잘 보시면 요 놈이 뭘까요? 내지는 여기서 z를 하나 앞으로 줍시다. 그러면 z분의 2i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2i가 되고요. 여기까지가 i라고 하는 서메이션으로 붙은 거고 그다음에 z dg d베타가 있습니다. 여기를 제가 괄호를 친 게 뭐냐면 얘는 i가 전혀 안 붙어 있죠. 얘는 i가 없으니까 그냥 상수예요. i에 대해서 상수입니다. 얘는 요 앞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서메이션 앞으로 심지어. 자, 근데 얘는 뭐냐면 잘 째려보면은 이게 결국은 얘랑 똑같습니다. 이거 앞에서 아까 봤던 트릭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지? 얘가 마이너스 얘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는 얘는 뭐예요? 얘도 잘 보면 여기가 확률이고 확률과 에너지를 곱해가지고 다 더해줬으니까 얘도 얘가 됩니다. 에너지의 기대값. 두 개 다 에너지 평균값, 에너지 평균값이고 마이너스 뭐 하나 붙어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붙죠? 마이너스가 여기 하나 더 있었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뭐 하나 따라오고 오잉? 자, 이 트릭을 썼더니 이번에는 무슨 결론이 나왔냐면 얘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분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값이더라.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베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분산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와.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 결국은 얘는 뭐냐면 내부 에너지 평균값이라는 게 이제 내부 에너지니까 에너지 평균값이라는 게 이제 내부 에너지니까 자 얘를 근데 우리가 역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y z dx라고 하는 애는 이제 dy 아이씨 잠깐만요 다시 쓸게요 dz dx라고 하는 애는 dy dx dy dz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체인 룰이라는 게 성립을 하니까요 여기서 베타가 t에 대한 함수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한 번 더 풀어서 써주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체인 룰을 해준 거고요 이거는 근데 요 놈이 뭐냐면 결국은 d 베타 dt를 역수를 취해 준 거고요 얘는 베타가 KBT분의 1인 걸 우리가 아니까 마이너스 KBT 제곱분의 1의 역수가 됩니다. 즉 마이너스 KBT 제곱이 되죠. 그래서 얘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수학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연력학을 좀 써야 됩니다. 자, 내부 에너지를 T로 미분하면 뭔가요? 아, 이거는 여러분 모르는 분들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수업에 안 했던 부분입니다. 원래 내부 에너지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라 죄송합니다. 온도에 따라서 내부 에너지가 얼마나 벗기는지를 나타내는 양 이것을 열 용량이라고 합니다. 히트 캐파시티라고 하고요. CV라고 씁니다. 등적 열 용량에 해당을 하고요. 부피가 일정할 때 열 용량이 되겠고요. 이 등적 열 용량의 특징은 뭐냐면 얘는 크기 성질입니다. 크기 성질이고요. KB 상수고 T는 크기예요, 세기 성질이에요? 세기 성질이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요 분산이라고 하는 양이 n에 대해서 파티클 수 n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비례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등적 연용량이 크기 성질이니까 여기에만 n에 비례하는 항이 있고 나머지는 다 n에 비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분산이 n에 비례하게 됩니다. 입자 수입. 그렇게 되면 왜 이 짓을 했냐?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분산이에요. 분산은 그러면 뭐에 비례하겠어요? n의 루트 씌운 거에 비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얘기는 그러면 n이 엄청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산이 점점 커지는데요. 에너지 분산이. 교수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에너지 분산 자체가 커지는 건 맞는데, 죄송합니다. 에너지의 표준 편차 자체가 커지는 건 맞는데, 진짜 관심 있는 거는 내부 에너지로 나눠준 양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상대적 블록체인이 뭐지? 요동. 상대적 요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평균값에 비해서 분산이 얼마나 크냐라는 걸 나타내는 값인데 얘는 보시면 내부 에너지는 우리가 크기 성질이니까 n에 비례하죠. 근데 얘는 루트 n에 비례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요 항 자체는 상대적 요동이라고 하는 양 자체는 루트 n분의 1에 비례를 합니다. 그러면 n이 엄청 커지게 되면 얘는 0으로 가겠죠. 그 얘기는 우리가 내부 에너지가 충분히 입자수가 많은 경우에 그 내부 에너지 값 평균 값으로 생각한 거에 비해서 요동이 얼마나 큰가를 보면 거의 요동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 경우에는 에너지 요동을 다 넣었어요. 캐노니컬 앙상블이니까 에너지 요동을 넣고 우리가 걔를 만들었지만 입자수가 엄청 많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이 에너지도 거의 상수인 것처럼 취급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즉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로 우리가 다뤄서 에너지가 고정돼 있다고 놓고서 이론을 전개를 하나 캐노니컬 앙상블을 가정을 하고 온도가 일정하다고 놓고서 가정을 하나 결과는 n이 굉장히 크다고 하면 같은 결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앙상블을 어떻게 잡는지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계산이 편한 걸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굳이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 계산을 하지 않아요. 복잡하고 머리만 아파. 이건 공부할 때나 배우는 겁니다. 통계과 공부할 때 한번 하고 실제로 그걸 굳이 연구에 사용하지는 않고요. 뭐 특별하게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보통은 캐노니컬 앙상블 혹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그랜드 캐노니컬 앙상블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제가 빨리 끝냈네요. 네. 오늘은 네, 10분 쉬고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